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번 카페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3, 4분기 아파트 거래 현황과 그리고 10월 현재 거래가 많이 위축되었다 하는데 어떤 지역이 거래가 위축되었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거래가 전월 대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어디인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연구 기관보다도 더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그 해당 지역을 갖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 아포에서 쓰던 차트 말고 새로운 차트를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3,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차트입니다. 자, 지금 3, 4분기 그러니까 7, 8,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올라온 아파트 거래가들을 갖다가 다 평균 거래가를 갖다 이렇게 적어 놨고요. 각 구별로요. 그리고 그 평균 거래가 우측으로 나와 있는 게 거래 건수입니다. 3개월 동안 몇 건이 거래됐는지 여러분들께서 구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표기해 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 거래 건수 위에 나와 있는 게 평균 거래 면적입니다. 자, 여기서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제곱미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첨언 드리자면은 84 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0평형대 아파트, 그리고 59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60, 5960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2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84 스퀘어미터예요. 84 스퀘어미터가 30에서 40% 정도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0평형대 아파트가 가장 많은 셈이죠. 그 다음으로 뒤를 잇는 것이 20평형대. 20평형대가 약 20%를 차지하면서 면적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대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일단 이 표를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얼마인지 한번 쑥 훑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남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 4분기 2018년 3, 4분기 평균 아파트 거래가는 17억 원입니다. 와우, 17억.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사실상 그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억대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13억 6천이었나?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많이 올랐고요. 서초구가 16억 9천만 원.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강남구 놓쳤네요. 17억짜리 아파트가 면적이 92스퀘어미터다. 평균 거래 면적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30평형대까지가 국민주택 규모죠. 84 스퀘어미터, 84.99 스퀘어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고요. 강남구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가 더 많이 거래되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죠. 그리고 서초구 16억 9천에 거래되는데요. 평균 거래 면적은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더 넓었습니다. 102 스퀘어미터. 야, 그런데 재밌는 거. 서울에서 가장 거래 면적대가 넓게 나타나는 곳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평균 거래 면적이 112 스퀘어미터로 나와요. 112, 이게 전용 112 스퀘어미터고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공급 면적, 분양 면적으로 얘기하자면 40평형대, 뭐 중반까지 갈 수 있는 면적대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금 가격대를 불러드리면은 강남구 17억, 서초구 16.9억 원, 송파구 11억 1천만 원, 그리고 용산구 14억 6천만 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한강과 인접해 있을수록 가격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지금 뭐 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강동 이렇게 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대략적으로 7억에서 9억대 수준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택가격이 점점 저렴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가 3.7억 원, 면적도 72스퀘어미터로 작아지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4억 원대로 가격대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한 군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만 가지고는 이건 평균이다 보니까
좀 보는데 대략 이 동네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거래된 물량들을 갖다가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 준비한 차트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시는 차트가 지금 서울 3, 4분기 아파트 매매가별 거래량 지역별로 쭉 나눠봤습니다. 7, 8, 9월 달에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을 쭉 표기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거래량이 몰려있는 가격대고요. 파란색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적었던 가격대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4억에서 15억 사이에 거래된 물량은 지금 92건으로 나타납니다. 3개월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의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보니까 강남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는 약 11억에서 19억 사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 이 붉은색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그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한 11억에서 17억까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7억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7억에서 13억 사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억에서 9억 사이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거는 송파구가 좀 약간 권역이 나뉘어요. 잠실 권역과 비잠실 권역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비잠실 권역이 더 넓다 보니까 거래량이 5억에서 9억대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위로 올라가 보면은 16억대에서도 100건이 넘는 거래량이 발생되었죠. 이 지역은 또 잠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성동, 마포, 광진, 동작, 중구 이쪽이 2분위 시장인데요. 2분위 시장들은 거래량이 5억에서 9억 사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색상으로 한눈에 쉽게 나타나죠. 자, 3분위 보시면은 3분위 시장은 양천, 영등포 나타나 주는데요. 자, 보시면은 양천, 영등포 고가에 거래된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분위 시장보다 3분위 양천, 영등포는 고가에 거래된 시장들이 나와요. 자, 양천은 또 왜 그러냐. 양천에서 10억이 넘게 거래된 아파트들, 이들은 바로 목동 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억까지 거래된 것도 있죠. 20억대에서 거래된 것도 있고, 이쪽은 목동 권역. 그러니까 15억 넘어가는 건 대부분 다 목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것들 지금 3억대에서 9억 사이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목동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동의 소형평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목동 권역들이 대다수다. 특히 5억을 넘지 못하는 아파트들, 이들은 다 비목동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등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도 지금 4억에서 8억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영등포 역시 여의도와 비여의도 권역이 나뉘면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차등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5억이 넘어가는 건 대부분 다 여의도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최고 거래가 26억에 발생된 거, 이거는 지금 40년 차가 돼가는 아파트인데 역시나 여의도권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억의 최고 거래가 발생되었었네요. 다음으로 강동구는 지금 보시면은 4억대에서 9억대 8억대까지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강동에서도 지금 가격대가 비싼 부분은 재건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종로, 그리고 4분위 시장으로 내려가면 가격대가 확 줄어들죠.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가 4억에서 5억대, 그리고 5분위 시장 노원, 구로, 강북, 중랑, 금천, 도봉으로 가면은 3억에서 4억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차트만 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좀 거래량이 이 가격대에 이 지역이 이 가격대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구나를 보실 수가 있지만, 자, 이 차트만 가지고도 사실상 주택시장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각
이 지역의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면적별로 한번 가볼까요? 면적별로 가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면적별로 한번 또 차트를 설명해 드려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매매가별 거래 면적을 갖다가 이번엔 표기했습니다. 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됐고요. 통계도 사실상 이렇게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지금 통계를 갖다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자, 일단 먼저 5분위 시장과 1분위 시장을 한번 대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자, 5분위 시장에서 금천구 102 스퀘어미터, 앞서 말씀드렸죠. 85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반올림이 돼 있어서 85 스퀘어미터까지가 30평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5 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86 스퀘어미터부터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러니까 40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천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사는 가격은 9억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새 아파트 기준인데 이건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천에 40평대 새 아파트는 9억대에 살 수 있는데, 자, 1분위와 비교해보니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냐? 57 스퀘어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20평대 아파트 9억대에 살 수 있다.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 금천에 40평대 새 아파트를 팔면은 강남에 약간 노후화된 59 스퀘어미터 아파트를 갖다가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금액대에서. 자, 이거 그 중공 연도도 이렇게 나눠본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9억대의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표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금천에서 9억대 아파트 2분위로 가면은 성동구에서는 88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역시 약간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오차는 있습니다만, 약간 노후화된 혹은 노후화된 큰 대형 평형대 아파트, 아니면은 좀 새 아파트 기준으로 면적이 좀 작아지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봤을 때 9억대로 살 수 있는 면적대들이 각 분위별로 쭈르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면적대를 갖다 보게 되면은 뭐 1억대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1억에서 뭐 1억 9천 사이의 아파트들도 쭉 많이 있는데 면적대가 전용 면적이 상당히 작아지죠. 전용 면적 지금 여기서 나오는 13, 14 스퀘어미터짜리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 13 스퀘어미터면은 한 4평 정도 나와요. 4평 정도 나오는데 4평이라고 하면은 거의 원룸 수준이죠. 원룸의 아파트. 이게 왜 왜 이런 면적대가 나타나느냐.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들의 면적대가 나오진 않았어요. 10 스퀘어미터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포함돼서 이런 면적대, 이런 가격대가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59 스퀘어미터를 갖다 넘어가야겠죠. 59 스퀘어미터를 넘어가는 20평대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강남구는 적어도 5억 이상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5억에서 9억까지는 대부분 다 20평대다. 강남에서는. 그리고 35억 초과하는 것들 보니까 면적대가 강남구 190 스퀘어미터 뭐 7, 80평대죠. 245 스퀘어미터는 송파에서 또 있네요. 송파에서 35억 초과해서 거래된 거 245 스퀘어미터. 이건 뭐 거의 100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대별 면적대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 좀 이상해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5억대면은 93 스퀘어미터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왜 가격대가 더 올라가니까 8억대에서는 85 스퀘어미터로 더 작아졌죠? 하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준공 연차로 비교해 보시면은 나타나는 자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4억에서 5억대, 90에서 93스퀘어미터로 나타나는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지역은 노후화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지금 6억대부터는 새 아파트라고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면적이 작아지더라도 새 아파트란 프리미엄 때문에 더 넓은 면적대의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차트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포유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짜자잔, 좀만 더 옆으로 가보면요. 자, 이게 바로 준공 연차입니다. 몇 년차 아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2018년 3, 4분기 7, 8, 9월 달 동안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준공 연차를 갖다 쭉 표기한 거예요. 자, 역시나 보시기 편하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일수록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노란색이 중위수라고 보면 되고요. 자, 쭈루루 보게 되면은 야,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보시면은 34억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40년 차, 서초 31년 차, 용산 47년 차, 그리고 송파는 더더욱이 26억을 초과해서 거래된 건 다 32년 차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건 무엇이냐? 지금 강남, 서초, 용산, 송파에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물량들이 가격대가 고가를 갖다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동구 보시면은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하나 갤러리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리마제라든가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최고가를 차지하고 있고, 성동구에서는 오히려 신규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다. 마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포구 역시 5에서 7년차 아파트들이 가장 가격대가 높게 나타나고요. 20년차 아파트들은 지금 5억에서 6억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광진구 보시게 되면 광진구 18에서 19억에 거래된 게 있는데요. 광진구는 이건 또 40년차 된 아파트다. 이거는 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동작구, 중구 마찬가지로 6년에서 10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2분위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1분위 시장은 좀 재건축 위주의 아파트들이 고가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반면 2분위 시장에서는 대부분 광진구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데 다시 3분위 시장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3분위 시장으로 갔더니 양천, 영등포 지금 보니까 양천, 영등포는 다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양천, 목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 그 지역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가격대를 갖다가 강하게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강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동구도 지금 봤더니 14억 넘게 거래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33년차, 35년차, 38년차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중간에 23년차가 섞여 나오긴 하는데 이게 평균입니다. 젊은 것들은 한 10년차, 노후화된 것들은 한 35년차 그렇게 나오겠죠. 지금 평균이다 보니까 약간 통계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로구로 다시 가게 되면 종로구는 다시 노후화된 아파트가 저렴하고요. 신규 아파트가 가장 고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4분위, 5분위 시장 비슷합니다. 4분위, 5분위 시장도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고요.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지금 저가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죠. 8에서 20년차 후반까지가 지금 4분위, 5분위 시장에서 좀 저가 아파트로 분류가 됐고요. 이들 시장이 또한 면적대를 보게 되면은 면적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면적대를 보게 되면은 소형, 평형,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대가 2, 3, 4억대에 포진되어 있는 게 4분위, 5분위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 설명해드린 차트는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보실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만 가지고도 사실은 제가 강의하고자만 한다면은
1개월 정규 코스로 해서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들의 특징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간략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본 차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략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각 서울의 지역별 분위기를 갖다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차트들은 전부 다 별도로 카페든 아니면은 유튜브 게시판이든 올려드릴 거예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다운받으셔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최근 10월달 거래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 10월 아파트 매매가별 거래량 을 갖다가 표기한 자료입니다. 10월달 지금 10월 27일 현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취합된 자료들을 갖다 쭉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10월달 순수 10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취합된 물량은 실제 10월에 거래된 것에 약 30% 미만으로 취합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3배수 정도 거래량이 더 늘어날 3배수 정도로 거래량이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까지 집계된 거래량을 갖다가 비교해서 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거래량 침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서울 강남, 서초, 용산 이쪽에서는 가격이 좀 하향됐다,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분석한 기관도 있고요. 한국감정원이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디냐? 자, 그래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색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마우스 따라서 쭉 이게 10월달에 거래된 거래량이 합계입니다. 각 구별. 그리고 여기 밑에 퍼센티지가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자,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거래량은 약 30% 수준에서 밖에 취합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월과의 분위기를 갖다 비교해 봤더니 자, 거래량이 지금 그럼에도 거래량이 나타나는 곳을 봤더니 지금 현재 거래량이 그나마 전월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 종로구 좀 거래량이 지난달과 비교해서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관악구 지난달과 대비해서 거래량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거래량 지난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가 되는 면적대는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관악구에선 4억에서 5억대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시장 방어를 해주고 있으며 금천구는 3억에서 4억대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거래량을 갖다가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딱 나타나지만 5분위 시장이 그나마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고요. 노원구는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노원구가 시장이 확 죽었고요. 5분위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분위 시장, 서대문, 동대문, 강서, 성북, 관악, 은평. 4분위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지금 확 죽었다라고 보이는 곳이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분위 시장, 양천, 영등포, 강동, 종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양천 쪽에 거래량이 확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2분위 시장 쪽에서는 거래량 확 빠진 곳이 광진구, 성동구 쪽에서 거래량이 확 빠졌습니다. 성동구는 너무 뜨거웠고요. 광진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거웠으니까 가격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조정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의외로 강남 서초 용산은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가 거래가 확 줄었어요. 송파 7%대. 송파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이번 12월달 헬리오시티 입주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라 심리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송파구 확 줄었고요. 강남, 서초, 용산 12에서 15%대로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개 지역은 전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침체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10월 달 대비해서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차트가 복잡해지면 여러분께서도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시황이 죽었다 함에도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종로와 관악, 그리고 금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거래량 좀 받쳐주고 있다. 중랑도 거래량 전월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랑 좀 더 펴볼까요? 좀 더 펼쳐서 보면은 영등포. 영등포는 희한하게, 그래, 영등포도요, 고가 시장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등포에서 지금 이 정도가 유지된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2억대, 1억대네요. 1억대 도시형 생활주택 덕분이었고, 영등포는 제외시켜야겠네요. 영등포도 지금 시황이 이 9개를 빼고 나면은 시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체감상으로 느껴지기에는 지금 가장 안 좋은 곳이 용산구와 영등포구로 보여요. 왜냐면은 여의도 용산통합개발 이 이후로 지금 용산, 영등포 시장 거래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용산에서 나는 내 집을 매도하고 싶다 하신 분들, 그런데 지금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 강남 서초도 지금 상황 썩 좋진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전월도 사실 9월달도 거래량이 썩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지금 10몇 프로 된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거래가 위축돼 있다. 그래서 매도를 갖다가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매도를 갖다 희망하신다면 가격대를 낮춰야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지금 매수가 그렇게 확 달라붙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수 입장에서는 지금의 급매물들을 갖다가 한번 노려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급매물 위주로 해서 접근하시고,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서울의 경우는 내년 3월달까지는 거래량이 계속 위축되지 않을까. 내년 3, 4 길게 보면은 내년 4, 5월 달까지 거래량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5월 달까지 거래량이 위축된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래량이 위축된 시점에도 급매라는 거는 거래량이 위축된 시점에 나타납니다. 거래가 화랑기일 때는 절대 급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입장에서는 급매 위주로 지금 11월 달부터 내년 5월 사이에 급매물을 갖다가 한번 노려보시면은 괜찮다. 반면 난 매도를 갖다가 희망한다 라고 할 때는 내년 되도록이면 급한 일이 없다면 내년 5월 이전에는 매도를 갖다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입주 물량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시장 위축기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거래량 침체기 나타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랍죠? 제 과거 영상에서 이 시점을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냈어요. 저는 12월 달부터 아마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빨리 위축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는 입지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 타이밍 매수, 급매물 위주로 한번 한 4, 5개월 동안 노려보시는 게 매수 적기가 될 수가 있고요. 급매물 위주입니다. 그리고 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때 매도하는 거 가급적 피하시고 다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내년 6월달 이후, 7월달 이후의 매도 타이밍을 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려 합니다. 사실 이 차트, 새로운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요. 저도 이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 될지. 그런데 오늘 방송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갖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압축을 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 좀 남겨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악플 역시 저는 이제 좀 즐기는 단계가 돼가지고요. 악플도 괜찮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어떨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드리면서 다 댓글을 갖다 읽어보면서 제가 다음 차기 방송을 갖다가 계획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 환영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방송 좀 부족한 방송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보기 편하고 좀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안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